새벽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안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후진국 수준이라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35주차 임산부가 극심한 진통으로 쓰러졌고 태아의 심장 박동이 위험하게 느려졌습니다. 비행기는 한국행 비상 착륙을 결정했고 그 외국인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45분간의 사투. 무시당한 국가의 자존심, 두 생명의 운명,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진 편견의 종말.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오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3년 여름, 저는 국제 NGO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임신 35주 차였죠. 뱃속의 아기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설레기도 했지만 먼 여행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울란바토르 공항 라운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독일 사업가 하인츠가 말을 걸어왔어요. 몽골 분이신가요? 어디로 가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거기서 몽골행 비행기로 갈아탈 거예요. 하인츠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태국 상공을 지나 중국, 그리고 한국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에 하인츠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있었죠. 한국이요? 그곳은 병원은 고사하고 식수도 불안하다고 들었는데 의료 시스템도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던데. 그의 말이 가슴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긴 여행을 해야 했기에 더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티켓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무 일 없겠죠.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도 하인츠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만약 비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비행기는 순조롭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태국 상공에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배 아래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싶었죠.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조금 아픈데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있었죠. 아기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하인츠가 통로 건너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됐어, 괜찮겠지라는 표정이었지만 제 상태가 심각해지자 그의 얼굴에도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승객이 재빨리 승무원을 불렀어요. 승무원들이 달려왔고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산모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배를 가리키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아기가 위험해요. 기내에서 의사를 찾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었어요. 응급 의료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고요.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승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산모의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의료 대응이 가능한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겠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인츠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다른 선택지는 없었나?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저는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저는 낯선 나라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인츠의 말이 맞다면 과연 저와 아기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를 감싸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도 보이는 듯 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저는 낯선 나라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를 감싸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도 보이는 듯 했어요. 비행기는 빠르게 방향을 바꿔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의식이 자꾸 흐려지고 있었죠. 한국인 승객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한국은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인츠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그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료팀이 대기 중이니 안심하세요. 약 30분 후 착륙 예정입니다. 30분이라.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기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죠. 조금만 더 참자. 엄마랑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곧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 제게 씌워주고 담요로 제 몸을 감싸주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죠. 하인츠도 이제는 완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활주로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저기 비상등이 깜빡이는 차량들이 보였어요. 모두 저를 위한 준비였던 거죠. 하인츠가 창밖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설마 새벽인데도 이런 시스템이?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어요. 착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죠. 저는 아기를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착륙합니다. 의료팀이 대기 중이니 착륙 즉시 산모분을 이송하겠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착륙하는 순간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저는 의료진들이 뛰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응급구조대원들이 빠르게 들어왔죠. 산모분 들리시나요?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음성과 표정에서 안심이 되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즉시 저를 들것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인츠는 자리에서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구조요원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저를 비행기 밖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들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활주로에서 구급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들이 즉시 제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병원까지 10분이면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통역이 안 되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의료진의 표정에서 안심이 되고 있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고 있었죠. 처음 밟는 한국 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아기를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무언가를 통신기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놀라고 있었죠. 공항에서 병원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하인츠의 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편견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저를 구하고 있는 건 그가 폄하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인천길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입구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도 말이죠. 정말 놀라웠어요. 들것에서 병원 침대로 옮겨지면서 의료진들이 쏟아지듯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몽골어로 아기만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한 여성이 제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몽골어 하실 줄 아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몽골어를 하는 사람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그분은 마리아 로페즈라고 했어요. 스페인 출신의 의대생이었는데 우연히 병원에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었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몽골어를 하는 사람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그분은 마리아 로페즈라고 했어요. 스페인 출신의 의대생이었는데 우연히 병원에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었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저는 울먹이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오연이라고 해요.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마리아가 의료진들과 저 사이에서 통역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의사들에게 제 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죠. 산모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기 진통이 시작됐고 아기의 심박이 불규칙해요. 의사들이 여러 질문을 하고 마리아가 차근차근 통역해주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과거에 임신 관련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비행기에서 시작된 통증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간호사들이 제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링거를 꽂고 심전도를 부착하고 태아 모니터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벽인데도 낮과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인츠도 어느새 병원까지 따라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아기가 너무 위험해요. 마리아가 통역해주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아기만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마리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오연 씨, 둘 다 살 거예요. 이 병원은 최고예요. 저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마리아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아는 이방인인 저에게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의사가 최종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를 살리겠습니다. 마리아가 통역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저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복도에 서 있는 하인츠를 봤어요. 그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난 종교가 없지만 오늘은 기도하고 싶군요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아기에게 속삭이고 있었죠. 사랑해, 곧 만나자.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저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의식을 잃기 전까지 기억나는 건 차갑고 밝은 수술실의 불빛이었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빠른 움직임이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새벽 수술실에는 정말 많은 의료진이 모였다고 해요. 산부인과 전문의, 신생아과 전문의, 마취과 의사, 전공의들까지. 한 명의 임산부와 미숙아를 위해 병원의 주요 의료진이 총출동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말해주길 의사들이 휴일이었는데도 긴급 호출에 모두 나왔다고 해요.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고 마취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만 의료진들은 긴장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아기의 심박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제 상태도 위험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나왔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미숙아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대요. 의료진들은 즉시 신생아 소생술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 순간이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마리아는 수술실 밖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인츠도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드디어 아기의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울었다.
호흡이 있어. 수술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아기는 즉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됐어요. 재수술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출혈이 많아서 의사들이 긴장하고 있었대요. 산모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수혈 준비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의료진들은 제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술실에서는 두 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한 명은 저를, 한 명은 아기를 담당하고 있었죠. 서로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산모 상태 안정됐습니다. 마침내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출혈도 멈추고 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섰답니다. 이제 남은 건 아기였어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최신 장비를 동원해 아기를 돌보고 있었어요.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기는 미숙하지만 호흡 기능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하인츠도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하인츠도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대요.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비행기에서부터 인천공항, 그리고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였어요.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물었어요.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나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네. 아기도 산모님도 무사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기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옆에서 통역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기는 1.8kg입니다. 미숙아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직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아기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죠. 병실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죠. 인천의 아침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신기했어요. 오후가 되어 드디어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갈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동행해 주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 대의 인큐베이터가 보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우리 아기가 있었죠. 작은 몸에 온갖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작은 전사예요. 간호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아기의 작은 손을 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하인츠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봉제 인형이 들려 있었죠. 괜찮으시다면 아기에게 주고 싶어서요.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아기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에서 벗어나 혼자 숨을 쉬기 시작했고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아기 이름을 정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린 곳, 이 아이가 처음 숨을 쉰 땅. 바로 이곳 인천이었어요. 인천.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인천이에요. 마리아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요? 한국어 이름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인천이 이 아이를 살렸어요. 당연히 인천이라고 불러야죠. 1년이 흘렀어요. 인천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의 걱정과 달리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잘 크고 있었죠.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관광객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인천이네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인천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밝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하고 있었죠.
하인츠도 우리와 함께 왔어요. 그는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강연을 다니는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어요. 한국은 정말 사람의 나라였군요. 인천길병원도 다시 방문했어요. 인천시장님도 직접 오셔서 인천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인천시 명예 시민증이었죠. 인천의 기적으로 태어난 당신은 이제 우리의 아이입니다. 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긴박했던 순간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일상.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인천이를 안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인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기적이 시작된 곳이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때로는 편견이라는 어둠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한 독일 사업가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을 깨우는 인간애였습니다. 인천공항의 관제탑부터 병원 수술실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인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낯선 이방인을 위해 45분간의 사투를 벌인 그 모습은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스템, 이 마음가짐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편견에 맞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 아닐까요? 오연과 인천이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때로는 작은 기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기적은 다시 세상의 편견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